체육대학의 스포츠 운동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훈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젊을 때에 어릴 때 너무 많이 아파서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이 잘 돼서 체육대학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대에서 이런 운동 재활 이쪽을 전공하게 됐고요. 일반 학생으로 들어가서 제가 체대에서 육상으로 국가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이 가서 국가대표 되는 일은 잘 없는데 특기생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가서 육상으로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동 재활 이쪽에서는 다른 분들이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논사훈련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항상 그 어떤 행사장에 가면 지휘자를 항상 맡게 됐어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 앞에 가면 지휘자를 뭐 지도자 생활하면서도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오늘 이제 그것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고요. 신체 운동 효과, 변형 세포, 이 부분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퇴계 이황 선생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이황 선생이 나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학자이면서도 의학에 상당히 그 발전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길을 활인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활인 신방을 통해서 내가 또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방식들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살면서 자기가 내가 대표 선수가 되고 좀 유명세를 타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좀 거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가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가 어디서 절에서 내가 6, 7년을 3,000배를 하면서 나를 찾았죠. 그래서 나를 찾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 해인사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108배가 어렵던데 3,000배를 하고 나니까 108배, 1,000배는 괜찮더라고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뭔가 큰 돈이 생겨도 자신을 놓치게 되고 큰 돈을 잃어도 자신을 놓치게 됩니다. 명예를 잃어도 자신을 놓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아기들이 다쳐도 가슴이 아프고 아기들이 안 다쳐도 가슴이 아프고 아기 때는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서 그 옛날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바늘침으로 이렇게 많이 따기도 하고 그 제주도가 제 고향인데 넋들이러 간다. 길가에서 떨어져서 뭐 넋도 많이 들였고 바다에서 빠져서 많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지금은 이제 그 아픈 시간이 꿈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니까 꿈 같은데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이황 선생이 얘기한 이러한 그 마음 다스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끗하고 흔들림 없이 청결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좀 보면 제가 10년 전에 대학생들은 건강한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아픈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시스템이 입시주로 가다 보니까 운동은 안 시키고 공부만 시키니까 체력이 너무 약해지고
특히 요즘은 척추에 측만증, 이 반듯해야 되는데 척추에 흰 학생들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장애로 살게 되고 출산도 어렵게 되고 건강이 상당히 어렵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다리 힘이 없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어요. 소화신경은 다리에 있습니다. 하체에 있는데 그 소화신경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달리기 하고 걷고 뛰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자전거 타고 뭐 킥보드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걷질 잘 안 하니까 다리가 약해서 너무 허약합니다. 이거 어떻게 교육적으로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잘못된 습관, 우리 집에 애기 엄마도 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라면을 엄청 좋아해서 밥 먹지 왜 라면을 먹나. 그래서 간단하고 좋잖아. 이거만 먹으면 그냥 되는데 어디 뭐 저기 친구들 놀러 갈 때 라면 하나 들고 와. 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신기하네. 어떻게 야외 밖에 나가면서까지 그렇게 라면을 들고 가는 신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라면을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라면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그 안사람은 그렇게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래서 라면이 참 편리한 음식인데 옛날에 라면이 10원, 20원 할 때 그때 라면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라면 하나만 사달라고 쫄라서 먹었는데 라면 값도 요즘은 많이 올랐죠. 1,000원씩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 오른손을 많이 쓰면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됐고 왼손을 많이 쓰면 왼쪽으로 쏠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농사를 참 못 짓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하러 집에서 뭐 어디 들에 가면 도망나 버리고 그랬는데 뭐 조그만 텃밭에 뭐 이렇게 상추 하나 심는 거 삽질하고 이렇게 하니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생 농사는 못 짓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그대로 넘기세요. 잘못된 습관으로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심근경색, 심장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질환, 뇌졸중, 염증, 당뇨 이런 게 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어요. 한 국민의 한 50%는 당뇨, 혈압 갖고 있다고. 그래서 당뇨, 혈압은 무슨 병이냐? 부자병. 안 움직여서 오는 병이다. 근육량이 좋으면 혈압이나 당뇨 오지 않는데 근육량이 떨어져서 혈압이나 당뇨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것도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면 안 오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활동 안 하고 그러면 심장 주위에 지방이 많아서 그게 못 움직이는 압박돼서 그래서 몸이 경직된 것을 푸는 방식들을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혈압 오케이 넘기죠.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걸 바꾸려 그러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과 노화를 촉진하는 식품이 있는데요. 이 암 환자에게는 돼지고기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암 환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암이 더 빨리 자랍니다. 소금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이 되죠.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콩팥이 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적당히 먹어야 돼. 소금은 적당히 먹어야 되지. 적당히 안 먹으면 그게 과하면 혈압이 오고 적으면 콩팥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닭껍질 이런 거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닭껍질은 맛은 있는데 그게 풍을 만들죠. 우리 몸에 풍을 만들기 때문에 닭고기면 되도록이면 삶은 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닭고기 중성이니까 뭐 누구나 먹어도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고등어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뇌는 좋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습니다. 기름기 많은 생선들, 꽁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먹으면 이런 암과 노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망률 1위.
뇌졸중입니다. 머리가 터져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통이 자꾸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자꾸 머리 사진 한 번씩 찍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경동맥이 터져서 갑자기 손도 못 대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자고 나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뇌졸중이나 이런 사망률이 제일 높은 이게 뭐냐면, 좋은 음식, 배나 사과나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방풍나물. 나는 방풍나물을 봄에 많이 먹습니다. 방풍나물을 많이 먹는데, 이런 게 이제 마늘, 이런 게 우리가 뇌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고, 요즘 토마토는 집에 거의 이제 많이 드시죠, 사람들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맛있게 먹으면 이게 상당히 몸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분들 다 요리할 줄 아시죠? 저는 집에서 집사람 밥 해줍니다. 장봐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나는 참 신랑을 잘하던 것 같다. 밥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장도 봐오고. 제가 요리하는 걸 생각이 즐기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을 제가 직접 해 먹습니다. 해 먹고 연구실에서 또 이렇게 밥도 싸가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암은 왜 오느냐면 순환이 안 돼서 저체온이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이 자라서 우리가 건강한 나무는 잔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많은 나무는 건강한데, 사람도 근육을 안 키우면 잔뿌리가 줄어들어서 혈액이 차가워집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혹이 생깁니다. 그게 땀이나 배출돼야 되는데 몸속에 차익이 되죠. 그게 암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항상 땀을 흘려주고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차갑다. 우리가 방사능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하면 순간적으로 몸에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러지만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짝 적어질 뿐이지. 그러면 내 몸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내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내 몸의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는 이끼 있는 돌을 햇볕에 놓으면 이끼가 탁 말라서 며칠이 지나면 그걸 씻으면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암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데, 항암 치료는 절대 안 낫습니다. 그거는 낫는 게 아니고 잠시 적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적게. 그래서 항상 적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내성이 생기면 다시 자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성을 이기는 것은 운동이다. 요즘은 공원에 운동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산이나 들에 가보면 전부 운동기구 다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 좋은데, 저는 외국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조깅하고 뛰는데, 한국에는 공원이나 가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운동하고.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 하느냐? 컴퓨터 게임하고 저녁에 술집에 술 먹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사회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준비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게임하고 운동 안 하고, 그럼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요즘은 40대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몸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집에서 한 3, 40분 운동하고. 제가 부산에 90난 할머니하고 85세 난 할머니 두 분이 저한테 연구실에 왔어요. 그런데 90 났는데 노래를 20년 했기 때문에 노래봉사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90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저기 아침에 2시간 운동을 한다. 아침에 꼭 2시간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104세, 105세 최영석 교수도 수영장에 수영을 매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살이 넘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정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하는 사람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막 운동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운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씩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가 하우스 상추는 안 되고 노지 상추를 닦다 보면 하얀 액이 나옵니다. 그게 항암제거든요. 그게 정말 좋고, 하우스의 거는 그게 안 나옵니다. 하우스 안에 거는 그게 안 나오고, 그래서 하우스 음식은 무늬만 음식이지 햇빛과 비와 바람의 이런 풍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약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상추가 얼마나 좋냐면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이뇨작용을, 그러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상추에 밥을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상추 쌈 해서 먹으면 변비가 싹 사라집니다. 다음 머리를 맑게 해주고 노화를 막아주고 가슴의 뭉치 화를 없애주고 두통을 가라앉히고 불면증 해소해요. 상추를 먹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상추가 명약입니다. 아주 명약입니다. 그래서 텃밭에 뭐 이렇게 없으면 이런, 요즘은 뭐 스티로폴 위에다가 흙 놓고 상추 기름 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거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추를 쉽게 생각하기, 이게 정말 좋은 음식이다. 요즘 여름철이라서 입맛 없을 때 상추에 된장에 쌈 싸면 정말 맛있죠. 네. 그래서 상추를 많이 드십시오. 상추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도 암 환자 말고는 좋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 갔었는데 그분들은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먹습니다. 우리는 막 기름에 구워 막 판에 구워서 먹는데 수육이 정말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수육이 좋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단백질을 조성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중금속을 해독하고 동맥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성인병, 특히 마른 기침 나는 사람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요쪽에 그 진주 분이 일본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돼지고기를 항상 그 뒷다리 부분을 수육해서 놓고 다니면서 매일 먹는데요.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나이 80이 됐는데도 아주 건강, 일을 잘하시고. 그래서 자기는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항상 수육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먹는다. 그래서 자기 건강 유지 비결이다. 그래서 잘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들이 이제 체중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육으로 드셔라. 뒷다리가 살이 좋습니다. 삼겹살보다 뒷다리살이 좋습니다. 뒷다리살이 좀 퍽퍽해도 단백질이 많고 몸에 덜 해롭고 지방이 많으면 아무래도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기침 있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요걸 꼭 돼지고기를 드시도록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뭐 모든 책에서 나오는 거지만 긍정적인 생각, 마음을 잘 잡쓰는 거, 생각을 잘 하는 거, 그게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85세 난 약사분이 항상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자기 신랑이 무슨 일 있으면 설명, 내가 화가 나면 다 나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여보, 내가 장남이라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 마음 착한 당신이 이해해, 내가 장남이라서 그래, 그렇게 자꾸 달래준답니다. 그래서 자기 신랑이 좋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제주도에서 경상도 오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막 커가지고 안 문나 하고, 아이고 왜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은 도움이 되고 강한 말은 상대방을 자극을 줍니다. 말에도 독이 있습니다. 말에도 아이고 예쁩니다, 아이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이고 뭐 나이가 뭐 70인데 뭐 50밖에 안 돼 보입니다, 이런 그 좋은 덕담을 해주면, 아이고 뭐 사실 70이라도 50밖에 안 보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습관 들인 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비결, 암을 예방하고 젊어지는 비결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요. 항상 마음을 밝게, 즐겁게. 아이고, 오늘 내가 밥 한 끼밖에 못 먹었는데 기분 좋다. 속이 편안하다. 아이고, 한 끼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런 마음. 오늘 세 끼 먹었으니까 내가 오늘 복된 날이라 어떻게 밥을 세 끼나 먹고 사노? 그렇게 항상 단순한 게 자식들 올 때, 야, 비싼 거 사오지 마라. 막걸리 한 병 사오라. 그러면 자식이 부담 없이 찾아오는데, 비싼 거 사오라 하면은, 야, 내 두부 먹고 싶으면 니들 그 두부 하나 사와라. 이러면 자주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올 때 부담되면 자식들이 잘 집으로 안 옵니다. 요즘은 애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둘이가 좋아가지고 집에 잘 놀러 오지 않습니다. 생일 때는 한 번씩 바빠서 그런지 한 번씩 놀러 왔으면 좋겠는데 잘 오질 않아요. 자, 들리세요? 암을 예방하고 젊어지는 비결은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해라. 그리고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소금 양치를 해요. 요즘 소금값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 이상한 유언백 퍼뜨려가지고 옛날에 뭐 13,000원, 2만 원 하던 게 45,000원인 게 42,000원 하더라고요. 30kg. 아유, 뭐 얼마나 오르는지. 소금이 무슨 금값 돼가지고 아이고 참, 소금도 이제 비싸졌어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은 일주일 단위로 꾸준히 시작. 이게 운동할 때는 스케줄을 정해야 돼요. 운동 스케줄. 내가 이제 아침에 무슨 운동, 점심에 밥 먹고 산책하는 거, 저녁에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집에 간단히 적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더 재밌죠. 그 다음에 이런 자꾸 내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책을 보고, 또 전에 스님들이 치매가 잘 없어요. 네, 기도하고 책을 보고 하니까. 또 이런 유교대학 다니신 분들은 또 건강하시더라고요. 집에서 TV만 보고 먹기만 하고 띵띵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띵띵 살쪄가지고 그냥 어저 배가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래가 먹기만 하고, 가끔 어디 갈라 그러면 어디 뭐 황소가 지나가지고 그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시노? 아이고, 저거는 뭐 저렇게 사시노? 그래, 뭐 하루가 그 사람 먹는 낙으로 그냥 가보면 어떻게 지나다 보면 입에 항상 뭘 물고 있어. 그게 습관 같아요. 먹는 습관. 그게 잘못된 습관이죠. 막 내 입에 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뇨, 혈압 다 있죠. 고지혈증 다 있고. 그래, 그런 분들은 자식들이, 요즘은 부모가 건강하게 살면 자식들이 행복합니다. 옛날처럼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 해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그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가족 중에 있어야 돼요. 그 자식 하나만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자식 하나만 나는 그 자식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를 다 공양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뭐 팔 다리가 부러져가 병원에 입원하면 꼭 요양보호사가 한 달에 450. 병원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월급이 450에 500입니다. 그 주말에 하면 더 수당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이 부모가 아파버리면 자식들이 500만 원 벌면 그냥 병원비로 500만 원 다 줘야 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 한 연봉 한 1억은 넘어야 부모님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지. 1억 안 넘으면 부모가 아프면 병원비 될 돈도 없어요. 그럼 아프지 말아야지, 어른들이 뭐. 그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건소에 가서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그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 정신 있을 때 사인하고 들고 다니면 자식한테 주고 하면 뭐 산소 꽂고 뭐 살리기 위한 건 치료 안 하고 그냥 자연사 하도록 놔둔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끊었습니다. 자식들 부모 복사회가 다 나눠주고, 난 연명치료 안 하겠다. 그냥 죽게 되면 죽겠다. 산소에 꽂고 이렇게 하면, 산소에 꽂으면요 그게 하루에 돈이 들어갑니다. 얼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뭐 2, 3천만 원 없어버려. 그럼 내가 돈 좀 모아놓은 거 병원비로 다 없어져버려. 자식들한테 뭐 콩고물 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면 자식들 고생 많습니다. 자식이 마이너스 한 5명 되면 이제 골고루 십시일반 내면 되는데, 하나나 둘이는
우리 누나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옛날에 있을 때 난 출가 외인 하면 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집에 뭐 재산 나눌 때는 나도 좀 주라 하고 난 출가 외인 뭐 돈 낼 것이면 출가 외인이에요. 신기하네. 그래서 형님하고 내하고 둘이가 이제 다 병원비 되긴 됐는데 출가 외인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출가 외인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요양병원에 한 12년 있었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가 오니까 자꾸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장가 나가도 어떻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형님하고 형님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안 돌본다고. 뭐 자꾸 시장 갔다 오면 사람이 사라져보고. 그래서 목걸이에 막 그 전화번호 이름 막 쓰고 누가 찾는 사람 알려달라고 그러면 또 자꾸 그 찾으러 다니고. 치매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을 모셔가지고 12년 동안 그때 당시에 140만 원, 형님하고 나고 70만 원씩 매달 12년 동안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이 7만 원, 140, 70만 원이죠. 그걸 10년 넘도록 냈으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억대 먹었죠, 병원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안 오는 방법 이따가 뇌 체조, 뇌 마사지 하는 것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병 중에는 이제 성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성생활 하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때는 좀 참아야 되고 자기 몸의 오감을 잘 관리하라. 오감, 우리가 피부의 감각, 우리가 신경이 마비가 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목 디스크인 사람 손에 감각이 잘 없어요. 허리 디스크인 사람 발에 감각이 잘 없다. 다리 감각이 없다. 그럼 이 디스크다. 그럼 디스크인 사람들은 수술보다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대장암인 사람도 운동을 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대장암 환자라고 운동 안 하면 더 나빠져서 재발하고. 그래서 산에 가고 운동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보면 산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열심히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 산에 다녀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죠? 자, 넘겨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 건강하신데 아까 얘기한 우리 동네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출근하면 먹고 있어요. 때가 돼도 먹고 아무 때나 먹고 TV 보면서 먹고 그래서 건강해서 좋겠습니다. 나는 잘 먹어. 잘 먹어서 건강하다고. 저 혈압약, 당뇨약 다 드시면서 잘 먹는다.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된다고 가스병실 박스 사다 드시더라고요. 저 좀 음식을 줄여야 될 건데 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가. 그래서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옛날부터 소식은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많이 드신 분들은 장에 압력이 차서 머리가 터지고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소식한 사람들 거지는 절대 중풍 안 옵니다. 먹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중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을 예방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방풍나물, 그 중풍 예방한다고 방풍나물이거든요. 그거 많이 해 드십시오. 요리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집에서 요리 좀 방풍나물 사다가 좀 데쳐서 된장에 묻혀서 먹어보고 하십시오. 저는 꼭 봄 되면 그걸 많이 먹습니다. 양파는 돼지고기를 소화시켜줍니다. 양파는 돼지고기 소화시켜주고 소고기를 소화시키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소고기를 소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소고기 먹고 체한 데는 생강차를 마시면 되고 다음에 돼지고기 먹고 체하고 안 좋을 때는 새우젓을 먹으라 그러는데 새우젓도 좋지만 양파를 데쳐서 그걸 삶아가지고 먹으면 돼지고기가 소화가 잘 됩니다. 나는 누가 술을 만들었는지 나는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이제 술을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 잔씩 가끔 먹는데 나는 우리 집 형님이 이제 75인데
아직도 클라스로 소주를 먹어요. 그래서 형님은 내보다 더 술을 잘 드시는데, 보면 이제 그 술이 약한 사람들은 한 잔만 먹어도 막 비틀비틀 막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밤에 학원에서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시험 공부하고 새벽 3시쯤 이제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일으켜가지고 큰일 난다고, 여기서 자냐고. 그래서 집에 모시고 갔더니 사모님 욕을 그 인간 왜 데려왔냐고. 죽게 놔두지 왜 데려왔냐 욕을. 아이고 나 피곤한데 집에 그분 어디냐고 막 겨우 막 모시고 갔는데 욕을 그래서 어른 모시다 줘놓고 나는 욕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 아저씨가 집에서 열심히 생활 안 하시는 분이구나. 고맙다 칭찬 못 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참 집에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만 되면 안 돼. 집에서 아이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집안이 안 돌아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제가 해인사에 그 성철 스님 딸 불필 스님이 어떻게 스님이 불필요했는가, 남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불필요한 사람들이 불필요라 그랬더니, 참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안 찾아야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안 찾아야 내가 할 수 있는데, 남이 자꾸 찾으면 내 할 일을 못 해요. 친구가 여린 사람은 이 친구 조금 만나고 내일 못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나인 사람 내일 하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술도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는데, 가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배틀 막 하면 아이고 저분 뭐 속상한 일이 있는구나. 근데 술도 습관성인 것 같아. 내가 적당히 먹으면 딱 잔을 놓고 일어서는 분이 있고, 그냥 뭐 취해서 비틀거릴 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것은 약이지만 적당히 안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술은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됩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도 라면 해주세요. 예. 라면을 하도 좋아해서 내가 한번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이 라면 소비 1위입니다. 74.6인분, 베트남이 53.9인분.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많이 먹는다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은 라면 더 많이 먹습니다. 네팔이 53.0분. 이쪽 분들은 이제 밀가루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한국이 더 많이 먹습니다. 중국은 40.25명이요. 12명,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소비량이 제일 많습니다. 필리핀도 많습니다. 필리핀도.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베트남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제일 라면을 좋아합니다. 밀가루 없이 그렇게 많이. 그래서 쌀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어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 남아 돌아가. 쌀을 지금 정부에서 수매한다 그러지만 너무 남아 돌아서 외국으로 막 주고, 북한도 주고 야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면을 너무 많이 좋아. 라면 너무 많이 먹고, 지난번에 TV에 세상이 이러니까 안동의 어떤 어르신은 하루 종일 라면만 먹었대요. 그래서 농심라면에서 평생 라면 대주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어떻게 라면만 드시고 사시노? 또 어떤 분은 또 설탕물을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먹었는데 건강하시대요. 또 저쪽에 산책 어떤 할머니는 돼지고기를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돼지고기만 계속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돼지고기만 먹는데, 그분이 90살이 돼도 밭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특이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체 운동 효과는 우리가 30분 정도는 해야 돼요. 30분. 최소한 30분. 10분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걷는 거를 근데 그냥 부지런히 걷는 것보다 가볍게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그냥 걷는 것보다 살짝 몸 흔들어야 장운동이 되고, 우리가 비바람이 치면 땅이 깨끗해집니다. 그냥 보슬보슬 비가 오면 땅에 그대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풍이 지고 나면 동해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몸도 태풍이 돼야 돼요. 한 번씩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고 막 센 운동을 해야 돼요. 나는 스님들은 운동기구가 없으니까 쌀 20kg를 들고
앉았다 섰다 100번만 하라고. 목에 매가지고 공양미 들어온 거 막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라고 저 떡방앗간 떡 해서 사람 대중들 주고 절에 자꾸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쪽에 여수에 있는 스님은 그거 열심히 해요. 다리가 막 퉁퉁 야 그거 좋더라 하면서 다리가 막 퉁퉁해져 가지고 쌀 20kg 매가지고 100개만 하면 돼. 100개 스쿼트를 100개 하면 다리가 막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다리 약하신 분들은 그거는 뭐 다칠 일도 없어요. 뭐 무거우면 던져도 되고 그래서 쌀 20kg 여자분들은 한 10kg 가지고 스쿼트 하시면 이거 안고 여자분들 안고 이렇게 스쿼트 하면 운동됩니다. 그래서 팔굽혀기 이런 운동들도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운동을 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걸릴 위험이 40% 감소하다. 척추에는 이제 열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근이 있는데 그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식어버리면 척추가 굳어버립니다. 강시성 척추에 와가지고 그분들은 통증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걷지를 잘 못해요. 이렇게 척추 굳어버려. 그래서 척추를 안 굳게 하려면 방에서 이불 속에서 구르기를 자꾸 하십니다. 무릎 구르기 자꾸 하면 척추 굳질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안 굳게 하는 것은 구르기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는 병, 이 측만증, 이 반듯한 자세 이런 몸에 이 수평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몸에 수평이 잘 맞으면 자동차도 수평이 잘 맞으면 타이어가 골고루 달아서 오래 쓰는데 이 사람도 수평이 안 맞으면 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걸을 때 바르게 자, 내 신발을 보면 이게 내가 한쪽으로 걸고 있구나. 그래서 골반이 틀린 사람은 신발이 한쪽만 달아요. 그래서 골반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까 쌀 20kg 메고 스쿼트 100개 하면 골반이 만들어져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은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척추가 반듯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뼈가 206개가 있고 140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 관절의 사이사이에 신경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신경은 이 4번까지가 머리로 가는 신경이고 4번에서 7번까지 등뼈 1번까지 팔로 가는 신경입니다. 요 등뼈는 순환기, 소화기, 다음 허리뼈는 생식기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요추. 나이 들면 요추 협착이 많이 오는 것은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요추 협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뒤로 뼈가 이렇게 시체 커버된 이렇게 뒤로 빠진 걸 협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되려 그러면 허리에 뭐 신문지나 딱딱한 걸 넣고 자꾸 몸을 좌우로 비틀면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걸 못 집어야 합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 되지 병원에서는 못 집어. 협착은 내가 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법도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걸을 때에 지난번에 이제 TV에 뒤꿈치부터 놓으라고. 뒤꿈치부터. 그게 뒤꿈치를 놓으면 척추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척추가 굳어버립니다.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부드럽게 발 앞꿈치로 가야 앞꿈치로. 이렇게 앞꿈치로 가야 돼요. 발을 이렇게 팔자로 걸으면 골반이 돌아가 버립니다. 팔자로 걷지 말아요. 발을 이렇게 팔자로 걷는 분들은 골반이 다 돌아가 있습니다. 발을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야 골반이 반듯하고 몸이 자세가 반듯합니다. 내 몸이 비틀어지는 것은 내 걸음걸이가 안 좋아서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내 걸음걸이가 반듯하면 몸이 비틀어지지 않고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잘 보시고 이렇게 스텝 반듯하게 놓고 발가락 전체로 이렇게 걸은다 생각하고 땅을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땅을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벽을 잡고 제자리 걷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발 비틀린 분들한테 이렇게 제자리 걷는 연습 벽 잡고 그렇게 해서 발을 고치라. 그래서 꼭 기둥이나 벽을 잡고 이렇게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발이
걷는 걸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걸은 것은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는데 살짝 뛰면 40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꼭 뛰기 전에 체조를 해야 돼요. 팔을 돌린다든가. 우리가 자꾸 몸을 앞으로 쓰니까 체전굴은 발달, 체어굴이 발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뒤로 이렇게 살 돌려보세요. 이렇게. 뒤로. 앞으로 하지 말고 뒤로. 살짝. 예. 천천히 부드럽게. 네. 뒤로. 항상 손은 뒤로만 돌려야 됩니다. 앞으로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매일 쓰기 때문에 몸을 뒤로 돌려야 된다. 뒤로 돌려야 라운드 숄더가 안 된다. 어깨가 넘어오는 게 예방된다. 어깨가 자꾸 앞으로 쓰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오는데 이걸 뒤로 자꾸 해주면 50견도 예방이 되고 어깨도 굳어지는 걸 예방되고. 그래서 손을 뒤로, 앞으로 말고 뒤로, 항상 뒤로. 손을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 손바닥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돌리시면 어깨 견비통도 예방되고 순환도 잘 되고. 또 이제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또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가슴 답답할 때 만세 해버리면 돼요. 음식 먹고 체하면 만세하면 쑥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만세하면 이 횡격막이 열려가지고 채찍이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체하신 분들은 자꾸 만세. 심장이 좀 이상하다. 가만히 있지 말고 만세 자꾸 하면 심장에 피가 돌아.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그럼 바로 만세. 그래서 만세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체한 거, 순환 안 되는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거 시킵니다. 만세 이러면 척추 운동도 돼요. 척추 운동. 만세 척추 운동 되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산에 가서 내가 요즘 이제 이런 건강 이런 운동하는 것을 많이 이제 홍보를 해서 산에 가면 내가 가르치는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건 내가 교육한 효과가 있구나. 그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수업할 때도 보면 이런 만세 운동을 가르치면 집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만세 운동, 가볍게 만세. 이러면 체증도 없어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항상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기억. 그러니까 수업 받고 나가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옆에 서서 한 번씩 해보세요. 옆으로 나와가지고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자, 한번 해보시죠. 다 일어서서. 자, 일어서서. 자, 요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만세. 옆으로 돌리세요. 만세. 네, 만세. 자, 그 다음에 섰으니까 손도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 부드럽게. 뒤로. 손바닥이 나를 보고. 뒤로. 손을 뒤로. 자, 뒤로. 네, 좋습니다. 네. 다 잘하십니다. 네, 다 장사하시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네. 우리가 몸을 조금 움직여주고 하면 순환이 잘 됩니다. 순환이 잘 되면 암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밥맛이 좋습니다. 나는 TV는 집에 없애는 게 좋다. TV는 요즘 내가 안 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한 번씩 보지, 집에는 TV를 보질 않습니다. TV 보고 가만히 앉으면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는데 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될 뿐. 그래서 TV는 이제 안 보죠. 옛날에 젊을 때는 많이 봤는데 요즘은 TV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TV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난방송 나올 때나 보지, 큰 사건 날 때. 요즘은 라디오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디오. 옛날 라디오를 요즘 집에 라디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라디오가 없으니까 이 산에 이런 데 라디오 들고 가면 좋습니다. 라디오에 뉴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가 정보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라디오가 이게 그 성능이 좋은 것들 많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라디오 하나씩 들고 있으면 재난이 있을 때, 이 북한 분들이 자꾸 이제 미사일을 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긴장 안 할 수가 없고, 저 친구가 젊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방어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기분 나빠가지고 저 원자력 있는데 한 대 쏘아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끝나죠, 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없이 잘 지나야 될 건데 걱정입니다. 자꾸 좀 미사일 만들고 그래서 강대국들이 자꾸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탐을 내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건데. 이 걷기 운동 항상 우리가 걸을 때에 한 번씩 롱피치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허리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한 번씩 걷다가 다리를 한 번씩 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옆으로 다리를 쭉 당겨서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요. 다리를. 네. 다리를. 그래서 걷기만 하지 말고 걷다가 한 번씩 체조를 해줘야 돼요. 몸을 순환시켜줘요. 네, 1시간 동안 부지런히 걸으면 안 돼요. 걷다가 중간에 체조하고 좀 허리도 돌리고 허리 돌리기도 좀 하고 목도 한 번씩 돌리고. 매일 아침에는 목을 돌리십니까? 목 돌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매일 아침. 예. 우리는 목을 열심히 쓰면서 목을 안 써요. 목을. 그래서 목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스트레칭. 요걸 잡고 귀 잡고 당겨보세요. 이렇게. 자, 반대로 당겨보세요. 네, 보통 10초에서 20초. 저는 20초 합니다. 턱을 이렇게 받쳐서 뒤로 넘겨보시죠. 다음, 요 목 뒤에, 이 목에, 머리에 말고 목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앞으로 당겨. 그 다음 이제 목 돌리기를 하는데, 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턱을 중심으로 3번, 또 반대로 턱으로 그립니다. 이 턱으로 원을 그리시면 돼요. 턱으로. 이 머리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목 운동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목을 자꾸 이렇게 운동해주면 디스크 안 오면 목 디스크가 안 오죠. 목 운동 안 하고 뭐 보기만 하고 책만 쓰고 뭐 밥이나 먹고 이러면 목 운동 안 해주니까 목이 굳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관절은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 굳어집니다.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목도리기 할 때 이 턱을 중심으로 턱으로 원을 그리면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턱으로 원을 그리면 되게 크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네. 다 잘하십니다. 예. 이제 목 디스크 아무도 안 걸리게.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을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자, 박수. 집에서 할 수 있는 매트 깔고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의자나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잘 보고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 번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을 꼭 여러 번 해주세요. 네, 여러 번. 한번 할 때 한 8번에서 12번 정도는 반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몸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100%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동작에서 내가 이거를 했을 때는 좀 허리가 아프다. 그럼 이거는 하지 마시고 다른 동작으로 대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또 이런 운동을 하세요 라고 하면 그런 운동을 하셨을 때 이거는 나랑 맞다 라고 하시면 그런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가 안 아프다, 나는 좀 괜찮다, 근데 다리가 한 번씩 당기거나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양손을 바닥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이때 호흡, 심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손을 짚어줍니다. 이때 발 뒤꿈치도 바닥으로 최대한 붙여주시는 게 뒤쪽 허벅지랑 종아리 이렇게 당기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고 이 동작도 5번씩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간혹 너무 오래 머리를 바닥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머리에 압이 차서 어지럽거나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짧게 터치, 바닥 한번 짚고 올라오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터치하고 천천히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누워서 진행을 할게요. 내가 누워서 허리가 아프면은 누워서 진행하신 상태에서 양발을 이렇게 내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한 다리는 바닥에 펴고 한 다리는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쪽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거를 천천히 반복을 해주실게요. 좌우, 오른쪽 왼쪽 한 번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총 8번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난 요거 했는데 허리가 별로 그런 거 없고 배도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엎드려서 바닥을 바라보면서 양손은 남성분들은 턱을 기준으로 옆으로 어깨 너비만큼 손을 벌리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내 가슴 옆쪽으로 혹은 어깨 라인보다 살짝 아래에 손을 위치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처음에 손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상체로 올라옵니다. 다시 상체로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다 하시면 그때 손바닥을 밀어주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때 올라오면서 호흡 한 번 더 후 내쉴게요. 내려갈 때 똑같이 팔꿈치 먼저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발 힘 빼고 상체만 내려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체 올리고 밀어내고 후 내려갔다가 힘 빼고 이렇게 총 12번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좀 아프시다 하시면은 잠깐 기다려도 되고요. 혹은 너무 아프다 하시면은 허리를 너무 꺾지 마시고 살짝만 내가 허리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이 동작은 허리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팔을 밀어내면서 어깨와 팔에도 힘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동작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아프다. 부드럽게 스트레칭, 고양이 자세 혹은 아기 자세, 휴식 자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등을 말아줌으로써 아까 편 상태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회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 그리고 내가 다리가 조금 당긴다 혹은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앞쪽 90도 뒤쪽도 90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몸쪽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요 다리는 뭐 옆으로 펴시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앞으로 내려갈게요. 여기 안쪽 고관절이랑 허벅지가 오래 앉아 계시면 좀 많이 수축돼서 짧아져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내려갈게요. 이때 손은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조금씩 더 내려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무리해서 하시면은 엉덩이 쪽 많이 당기시거나 허벅지, 종아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도 내려간 상태에서 5초 정도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하시면은 바깥쪽으로 약간 허리를 돌려서 시선도 내 손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내려가시면 됩니다. 쭉 내려가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할게요. 안쪽이 제일 어려운데 어렵다는 이유는 내가 안쪽으로 가면서 벌어진 고관절이 안쪽으로 눌릴 겁니다. 이러면 유연성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 하실 때는 더 특히 조심하시고요. 안쪽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후,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이렇게 동일하게 반대쪽 다리도 진행할게요.
그래서 앞쪽으로 먼저 한번 쭉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바깥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오고 안쪽을 할 때는 왼쪽 혹은 앞쪽에 있는 다리 말고 뒤쪽에 있는 다리를 꾹 눌러주시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는 이제 허벅지, 방금은 엉덩이 뒤쪽 많이 스트레칭 했는데 이제 앞쪽도 조금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맨몸으로 하셔도 되지만 혹시 의자나 책상이 있으시면 잡고 하시는 거를 권유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셔도 되고 불안하다 하시면 이렇게 흔들리면 불안하니까 의자나 책상이나 뭐 벽이나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허벅지가 옆으로 많이 벌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억지로 너무 막 붙이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지 않은 선에서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허리가 이렇게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좀 잘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배에 힘을 살짝 줘서 무릎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딱 잡아줍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빠지지 않게 복부를 잡고 무릎을 아래쪽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올려줍니다. 아래쪽이에요. 뒤쪽. 이렇게 5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시 한 번 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무릎, 허벅지의 힘, 앞쪽의 힘으로 뒤로 살짝만 빼주십니다. 그럼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당기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초씩 반복적으로 좌우 총 8번, 4번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체도 한번 해볼 건데요. 상체는 집에 아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고요. 없다 하시더라도 물병 같은 거 500 정도 들고 하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잡고 내 어깨는 90도, 어깨와 팔꿈치 90도로 잡고 이때 손 물 없으니까 물병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깨, 손 그리고 팔꿈치를 90도로 맞춰줍니다. 너무 벌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그냥 억지로 붙이지도 않게 힘 푼 상태에서 팔꿈치만 고정시켜 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내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요거는 괜찮으시죠?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갈 거예요. 한 번 더 마시고 후 뱉으면서 몸쪽. 천천히 마시면서 내려갈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 힘을 주느냐, 또 언제 근육이 늘어나느냐, 당길 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당길 때가 아니에요. 천천히 호흡을 마시면서 버틸 때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근육이 좀 힘이 생기고 늘어납니다. 이때를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나 올리는 건 잘하는데 내려갈 때 툭 떨어져. 요거는 잘못된 방법이고요. 올라간 만큼 더 천천히 집중해서 부들부들 떨려도 돼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갈게요. 올라왔을 때, 내려왔을 때 그 높이가 일정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벌려볼게요.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리기. 자, 간혹 완전 옆으로 T자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날개뼈가 약간 30도 정도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혹은 옆으로 봤을 때 완전히 뒤쪽이 아니라 살짝 앞쪽으로 손을 한 30도 정도 앞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손등은 천장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차려. 자, 누구한테 물건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쪽 멀리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실게요. 상체는 고정, 팔만 앞쪽 멀리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고 발을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은 마시고 후 뱉으면서 쭉 발 뻗고 천천히 마셨다가 후 뱉으면서 뻗어주시면 됩니다. 자, 맨손으로 손에 아무것도 없으실 때는 손이 어깨보다 조금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어깨가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저처럼 물이나 아령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들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어깨보다 손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손이
어깨보다 아래쪽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맨몸이실 때는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올리셔도 괜찮아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내가 50견이나 어깨가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항상 통증 없거나 아프지 않은 선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도 했고요. 옆으로도 했으니 이제 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자, 상체는 우리 인사하듯이 살짝 45도 정도 구부릴게요. 구부린 상태에서 머리랑 엉덩이 우리 일직선 딱 그었을 때 일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방금 가지고 있던 아령이나 물병으로 그대로 뒷사람 툭 친다고 생각하면서 새끼손가락이 뒤쪽을 바라볼 수 있게, 여기가 뒤쪽을 바라볼 수 있게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돌아왔을 때는 팔 전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만 구부려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팔꿈치만 쭉 펴줍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팔꿈치만 돌아왔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한 10번 정도 하셨다가 나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버티실게요. 5초에서 10초 버티시고, 자, 내려올 때는 항상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버티면서 부들부들 버티면서 끝까지 오셔야지 마지막 근육을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다리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잘하신 분들은 나 좀 팔이 뻐근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왼손부터 목 반대쪽 어깨를 터치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올려줍니다. 이때 팔꿈치는 천장을 바라볼게요. 반대쪽 손은 팔꿈치가 아닌 옆에 여기 팔 쪽을 잡아줍니다. 자, 그대로 발에 내 골반 너비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여기 팔을 대각선으로 쭉 뻗어주세요. 쭉,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올 때도 신경 쓰면서 한 번 더 마시고 후 뱉으면서 대각선으로 쭉 팔을 뻗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발을 천천히 바꿀게요. 오른손은 왼쪽 어깨 터치, 왼손은 오른팔 잡아줍니다. 발톱을 잡아줄게요. 마시고 후. 이때 발이 움직이지 않게 혹은 많이 내려갔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너무 과하게 허리가 굴곡된 거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는 고정, 상체만 내려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앵콜 느낌으로 팔굽혀펴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팔굽혀펴기는 동일하게 아까 엎드려서 스트레칭 했던 요 자세와 비슷한데 어깨 앞에 양손 잡아주시고요. 오른발 왼발도 손 너비만큼 넓혀주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발을 붙여서 하실 거예요. 자, 저는 초보자 단계부터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성분들은 힘들다 하시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배는 닿지 않도록 턱이 닿을 때까지 내려갈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밀어줍니다. 이때 내려간 동작이 시작 동작이고요. 밀어주면서 등이 말리거나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쭉 펴서 버티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릎을 구부리고 시작하셨다가 천천히 나 조금 된다 하시면 무릎 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두 번째는 배근력. 배근력이라는 게 복부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많이 드시면 배가 나오잖아요. 자, 그때 누워서 TV 볼 때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먼저 다리를 90도 올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상체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처럼 올려줍니다. 호흡 마시고 후. 자, 여기서 오른쪽 다리부터 저는 시작할게요.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오른쪽 다리는 쭉, 왼쪽 무릎과 내 오른쪽 팔꿈치를 터치합니다. 돌아왔다가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만약에 내가 조금 이게 힘들다, 팔꿈치 올라오는 거 힘들다, 그럼 손을 무릎에 댈게요. 마시고 후, 손을 뻗는 이런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정말 나 이것도 못하겠다, 상체 못 올라오겠다 라고 하시면 다리만 할게요. 누운 상태 다리만 쭉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배꼽 아래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 버피 테스트라고 많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솔직히 전신 유산소 짧고 빠르게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차렷 자세가 준비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쪼그려 앉아서 바닥 터치. 세 번째는 터치하면서 성큼성큼 걸어서 우리 윗몸 일으키기처럼 자세 잡고요. 요 다리도 하나, 둘 가지고서 동일하게 준비 자세 앞쪽처럼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기. 제가 이걸 조금 빨리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느낌입니다. 반대로 동일하게 일어서서 이렇게 앞뒤로 가는 거를 요거는 짧게 20번. 근데 힘드실 수 있으니 처음에는 10번, 조금 더 괜찮아지시면 20번, 30번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재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10분 동안 15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임을 재면은 같이 하실 때도 약간 게임처럼 더 재밌게 하실 수 있고, 이거를 하면은 심박수도 올라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심근경색, 심장이 수축하지 않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계명대학교 졸업생이고요. 현재 필라테스 강사나 다른 웨이트 그리고 뭐 수영 강사 등 여러 강사를 활동하고 있는 최정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리기. 달리는 거를 잘 사람들이 몰라요. 달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뛰느냐? 뛰는 거를 잘 모르셔요. 그래서 혹시 달리기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달리기 배워보신 분 없죠? 그래서 달리기 배워보질 않으니까 달릴 줄 몰라요. 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뛰는 방법이 있고, 또 걷는 것처럼 살살 이게 워킹도 있고, 또 속도 내서 팍 뛰는 스피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많이 뛸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슬렁슬렁 몸을 풀어준다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만 뛰어줘도 전신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뛰는 게 굳이 뭐 이렇게 팍 빨리 뛸 필요 없이 가볍게 러닝식으로 이렇게 뛰면서 팔도 한 번씩 들어주고 이렇게 뛰어주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몸이 순환이 싹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 속에 노폐물들이 뛰어줘야 순환이 되지, 걷는 건 부지런히 걸어야 흔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 효과가 적습니다. 걷는 것보다 가볍게 이렇게 살살, 좋다, 오늘 아침에 공기 좋네, 이렇게 오늘 뭐 아이고 나 진주는 공기가 좋아서요. 대구는 분지라서 803로 가서 밑에 보면 뿌옇게 연기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매연이 심하고 진주는 참 좋습니다. 공기 맑고 물 좋고. 옛날에 그 낙동강에 폐놀 사건 나가지고 수돗물 먹지도 못하고 빨래하는 물이나 쓰고, 그 축산 농가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낙동강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게 또 배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대구 사람들 상당히 불쌍한 사람. 저 밑에 낙동강 하구에 사는 부산 사람 더 불쌍해. 그분들은 뭐 대구에 쓰다 나온 물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진주는요, 진주 남강이 있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물이고, 진주가 참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공기도 좋고 사람도 좋고, 또
이 문화의 도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뒤로 뛰는 것도 있어요. 뒤로 이렇게 가볍게 살아요. 뒤로도 뛰어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안전한 지역에 가서. 그 다음에 크로스도 있습니다. 크로스, 이렇게 발을 크로스, 이렇게 발을 옆으로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해주면 이 고관절이나 발목의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는 신경이 하나만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굳어버리면 다리가 아파서 앉아서 하는 게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를 빨리 안 해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면 고관절 강화 운동이 됩니다. 고관절 굳는 걸 예방하죠. 그래서 나이 들면 여기가 많이 굳어버려요. 이 측근, 옆에 근육이 굳는 것을 예방한 것은 옆으로 사이드 스텝, 이렇게 또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운동 방식은 내가 생각하면서 하면 몸에 골고루 다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방법은 굳이 빨리 안 뛰어야 된다. 슬렁슬렁 뛰어주면 몸이 다 흔들어지기 때문에 혈관에 막혀있는 게 싹 다 터진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은 살살 뛰어주라. 네. 자전거가 이제 좋은데 자전거는 참 위험하죠. 자동차가 자전거를 안 봐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골목길에서 세게 나오니까 자동차가 충돌해가지고 현장에 직사했는데, 자전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 외국에 가면 자전거 전용 도로에 사람 걸어가면 벌금 냅니다. 자전거만 다니게 돼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지날 수가 없어요.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 전부 다 형식적으로 뭐 그림만 그려놨지 제대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차로 가져가서 그 강가 이런 데 가서 타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자전거 운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 근데 시내에서는 정말 조심해 타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줄넘기가 좋죠. 우리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줄넘기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줄넘기 없이 제자리에서 뛰면 돼요. 요 줄넘기 됩니다. 그래서 꼭 줄넘기가 없어도 줄넘기에서 한 번씩 걸리면 서야 되지만, 이거는 줄넘기 없이 이렇게 100번 그대로 뛸 수가 있어요. 손을. 또 뒤로도 이렇게 100번. 손을 뒤로 돌리면서 100번. 그래서 줄넘기 없이 줄넘기 하는 것처럼 하시면 운동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발뛰기, 이렇게 외발뛰기도 좋습니다. 외발뛰기. 좌우의 몸에 우리가 낙상사고 한 번씩 뭐 걸려서 넘어지고 이러는 게 발의 감각이 없어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의 감각이 없어서 이런 데 가다가 툭 치어가 넘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을 항상 가볍게 살짝 띄워줘요. 한쪽으로 살짝 띄워주면 몸의 중심 잡는, 저 중심 잘 안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하셔야 돼요. 기둥이나 잡고 이렇게 잡고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뭐 줄넘기 학원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지만, 옛날엔 줄넘기 참 귀했죠. 줄넘기가 귀했어요. 그래서 줄넘기 없이 줄넘기를 그대로 집에서 맨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중량 운동이 안 되면 근육이 절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있어야 근육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량 운동은 집에 가벼운 아령, 남자분들은 한 뭐 5kg짜리, 여자분들은 2kg 정도. 그래서 이런 이마트나 이런 거 팝니다. 그거 사다가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시고 정말 좋습니다. 담벨 웨이트. 그러면 그거 사기 싫은 분들 아까 이제 쌀 10kg나 20kg 메고 앉아 탁 섰다 하면 하체의 근력 강화되고 다리 신경이 순환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쓰고 나면 쌀이 좀 많이 뭉개지면 떡 만들어 동네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네, 그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같이 이웃끼리 뭐 음식이나 해 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서 근육 운동할 때는 항상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잘 맞추지 않으면 뼈에 물이 생깁니다. 갈비뼈에 능막염이 되죠. 그래서
중량 운동할 때는 호흡을 같이 해라. 호흡을 같이 해야 되지, 호흡을 같이 안 하면 늑막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량 운동은,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헬스장이 있어서 그런 데도 가셔도 되고, 주택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집에 뭐 옛날에 그 마을 지나려면 마을돌 있죠, 마을돌. 이 마을 지나려면 마을돌 들어야 그 마을 통과했어요. 아이고 수학했어요. 이 마을 지나려면 이 돌을 들어야 가는 거예요. 못 들으면 못 지나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뭐 지나려면 그 동네 애들이 꼭 시비 걸어가지고 건수 잡고 한 대 패일락하고, 그래서 남의 마을 지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마을 텃세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 강가에 어디 가서 돌 웬만한 거 조금 하나 들고 그걸로 돌로 역기처럼 써도 돼요. 돌로. 그래서 뭐 굳이 뭐 돈 주고 안 해도 되니까 강가에 가서 돌로, 아령 같은 돌 있잖아요, 가벼운 거, 그 돌 잡고 해서 돌 잡고, 돌 잡고 걸을 때도 돌 잡고 이렇게 걸으시면 웨이트 효과가 있습니다. 돌 잡고 뛰어도 웨이트 효과 있고. 그래서 주먹에 잡을 수 있는 만큼 돌 2개를 저 강에 가서 주워다가 들에 가서 주워다가 그걸 집에 놔두면서 집에서 그걸로 채워도 됩니다. 아까 좀 돌이 없으면 좀 물병도 되고, 그런 걸로 이제 자꾸, 예, 돈은 얼마 안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령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팔 근력이 좋으신 분은 10kg짜리로. 저 하동에 지금 90년 할아버지는 아들이 10kg짜리 사줘요. 그걸 매일 100개씩 하는, 팔이 좋습니다. 팔이. 100개씩 아들이 그거 사줘가지고 아령으로 100개씩 해요. 10kg짜리.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니까 팔 힘이 좋아요. 아직도 뭐 농사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관리하시는, 몸 관리하시면 90이 돼도 건강하고, 관리 안 하신 분들은 뭐 60만 돼도 양로원에 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뇌 활동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고 건강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뭐 장수 90세까지 살아야 그래도 사람 만나지, 100살까지는 안 살아야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누워서 이제 우리가 척추가 약해지거든요, 나이 들면. 등, 이거는 이제 집에서 맨바닥에 하니까 우리가 상체를 딱 들어주면 몸이 이제 유연해지죠. 상체, 허리, 척추가 굳어지는 걸 예방합니다. 그래서 척추 예방 방법들은 이렇게 상체, 허리 둘기, 백 스트레칭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 높여주는 것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을 좋게 해주죠. 가볍게 뛰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은 감기가 잘 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아까 이제 목 스트레칭, 팔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 우리 선생님이 했던 스트레칭 방에서 한 30분 정도 몸 풀고 그리고 움직이시면 걸어다니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에 앉아만 있으면 고관절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지 않도록 체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 당겨주는 이런 운동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리가 경직되는 걸 예방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경직되면요, 걷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고관절이 굳어버리면 이렇게 걷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안 굳게 하려면 자꾸 써야 돼. 자꾸 몸을 좌우로 틀어주고 돌리고 앉았다 섰다 자꾸 해야 이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자꾸 사용해야 돼. 사람은 자꾸 써야 용불용설이라고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 퇴보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있고 책만 보고 하시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책 보시다가 꼭 한 번씩 일어나서 돌리고 체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런 어깨 돌리는 거, 누운 자 자전거 타기 운동, 양무릎 양팔로 이제 무릎 감싸고 스트레칭 해주는 거 우리 조교 선생님이 했지만 이렇게 운동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방에서 간단히 하고 그리고 밖에 나오셔야 돼요. 요즘은 날이 뭐 5시만 돼도 훤하니까 4시쯤 일어나서 뭐 체조 좀 하고 5시쯤 밖에 나오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잠이 잘 안 오시니까 집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옛날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촌에서 아침 일찍 밭에 가서 서로 밭을 다 갈고 들어오는데, 게으른 사람은 해가 중천 뜰 때까지 그냥 술 먹고 코 골고 자고 그 집을 못 살아요.
해가 중천 들어올 때까지 술 먹고 자는 사람은 집 못 살고, 아침 일찍 가서 들어가서 밭을 잘 관리한 사람은 잘 살고, 나이 들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매일 술 먹고 그냥 크게 잔 사람은 일찍 죽어요 또. 그래서 우리 게으르면 안 돼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사망률이 4배 더 커진다. 그래서 이러한 술, 담배 이런 거 해롭습니다. 이제 담배도 덜 잡수고 술도 덜 잡수고, 술을 조금은 보약인데 많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뭐 안 좋죠. 뇌질환도 오고.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성균관에 나와서 수업도 들으시고 활동도 하고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노는 친구분들 뭐 술 먹고 자는 친구들 다 데려오십시오 이런데. 우리가 이제 몸의 반응, 감각들, 내가 혀가 좀 안 움직인다, 빨리 병원가 검사해봐야 돼. 눈이 좀 깜빡거린다, 빨리 병원가 검사해봐야 돼.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괜찮겠지. 몸에 이상 반응 오면 바로 자기가 그걸 확인해봐야 돼. 무엇이 문제인가. 음식을 잘못 먹어도 마비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 음식을 정말 주의해서 먹어야 됩니다. 요즘 냉장고에 있으면 한 달에도 안 썩어요. 근데 이게 냄새 난다는 속에는 썩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음식은 냉장고에 거는 2주가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안에서 곰팡이 다 있어요. 냉장고 안에 곰팡이 있는데 사람 모르고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막 장염 걸리고 야단 나죠. 그래서 냉장고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냉장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환시켜줘야 돼요. 우리 집에 엄마가 게을러가지고, 애기 엄마 게을러가지고 냉장고에 어떨 때 보면 내가 한번 싹 버려야 되거든요. 한 달 된 것들은 많이 있어요, 냉장고 안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싹 버려보죠, 내가. 배탈 안 나게. 그래서 낙관주의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한국은 정말 바쁜 나라입니다. 외국 가보면 정말 시간관념 편안한데, 한국은 뭐가 바빠, 그렇게. 문화가 그리 바쁜지 참 바쁘게 돌아가니까. 외국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저기 프랑스 이런 세느강 보면 우통 홀랑 벗고 그냥 거의 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 보면, 참 저 사람 부럽다. 우리는 관광한다고 지나가다 보지만은 그런 데서 그냥 우통 벗고 일광욕 즐기고, 우리나라 사람 어디서 일광욕 좀 미쳤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꼭 햇빛을 봐야 됩니다. 햇빛을 안 보면 비타민 D가 햇빛에 안 가요. 그러니까 천에 귀농하신 분들 보니까 낮에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햇빛 얼굴 탄다고. 여자분들이 우산 쓰고 다니고 남자는 그냥 다니고. 여자분들이 자기 얼굴 피부 때문에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촌에 할머니도 저 봐라 웃기도 하고. 덕산에 가보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강에 관한 어떤 대처 방식,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야 건강해지지. 내가 밥 안 먹었는데 내가 배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애기들, 아이고 네 밥 먹는 거 보고 내가 배부르다니까. 나는 사실 배 안 부른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리 어머니는 저 생선 머리만 좋아해. 살코기 우리가 먹고 맨날 머리만 준다고. 이놈 시키 니들 먹으라고 내가 그랬더만 뭐 며느리까지 그렇게 시키냐고. 며느리를 나도 살코기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닭고기도 우리 어머니는 목만 좋아해. 목만 주라. 우리 몸통 우리가 먹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그러면 야 나도 몸통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파괴하는 요인, 그렇습니다. 잠 안 자고, 우리가 꼭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 잘 자고, 영양 섭취하고, 운동하고, 휴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잘 되면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휴식, 운동, 영양 이 세 가지만 잘 되면 병이 없는데, 혹시 또 애들이 또 아프거나 이러면 아이고 저거 어떻게 좀 나아야 되겠는데 걱정한다고 밤새 잠 못 자고, 또 친구가 또 어디 아프면 아이고 그놈의 자식 왜 아픈 거야 그래서 걱정한다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이제 그게 몸에 해롭습니다. 그런 요인들. 또 어디 먹을 거 가서 맛있는 거 있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적당히 먹고 놔야 되는데, 옛날에
그 영화에 나온 건데, 저 촌에서 이제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판사가 돼가지고 부잣집에 장가를 갔는데 사돈들 올라오라 해가지고 파 완창을 아이고 이 귀한 거 해가지고 치마에 싸고 와서 고속버스에서 먹었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참 그 많이 반찬들 많이 좋은 거 싸고 왔죠. 싸고. 예, 옛날에 싸고 와서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가면 싸고 와서 집에 와서 주면 거 먹고 했는데 요즘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이 정말 그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얘기하는 건 건강을 하지 않는 거, 내 몸에 해로운 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끼면 내 몸의 산소량이 적습니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많이 안 끼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 끼면 산소량이 적어서 저산소증입니다. 저산소증이 오면 세포가 굳어져요. 그래서 저산소증이 안 오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자꾸 끼지 말고 1m 이상 떨어진 데는 괜찮습니다. 감기는 정말 전염이 잘 됩니다. 감기 환자 옆에 가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들은 마스크 끼지만 일반 사람들은 마스크 안 끼어도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감기가 든 사람 스스로 마스크 끼고 자기를 잘 관리해주고, 그러면 마스크 낀 사람은 괜찮은데 감기 환자가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기침할 때마다 다 공중에 날아가서 다 전염됩니다. 요번에 저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한 명이 감기 들었는데 전 60명이 다 들었다. 걔는 수학여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걔 때문에 60명이 다 감기 들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세포는 이렇게 녹색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채소도 건강한 채소는 막 빛이 반짝반짝 나고 윤기가 나고, 쌀도 건강한 쌀들은 윤기가 납니다. 밥맛이 좋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이렇게 변이 세포, 이런 세포들이 막 침범을 합니다. 이러한 그 암 세포들이 이런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을 공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침범되면 이게 몸이 차갑다는 거예요. 몸이 차가우면 이런 암세포들이 우리 몸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몸을 안 차갑게 하는 거 아까 있지만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도 그냥 걷지만 말고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근력 운동이 안 되면 이 모세혈관이 자라질 않습니다. 꼭 중량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가 60조의 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 활동을 하는데 60조의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치아도 한 번씩 소금으로 잇몸 마사지 해줘야 돼요. 소금물로. 그래서 턱도 이렇게 좌우로 틀어줘요. 여기 한번 여러분 이 턱을, 여기 턱 밑에 하악골과 상악골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손 이렇게 바닥을 대보십시오. 손바닥.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러면 요 손을 댔기 때문에 턱이 빠지질 않습니다. 요거 안 대고 하면 턱이 빠질 수 있는데 요 손을 딱 대고 하면 턱이 안 빠집니다. 10번 정도 하시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턱을 좌우로 한 10번 정도 하시고, 그럼 턱 운동 해주시면 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잇몸이 건강하면 임플란트도 덜하고 치아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자꾸 만져줘야 돼. 이런데 목도 자꾸 쓸어주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목을 요렇게 당겨보시죠. 요렇게 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턱을 이렇게 해서 턱을 들으면서 손을 당겨주시죠. 턱을 하늘로 들으면서 당겨주세요. 요 반대로 여기 스트레스거든요. 이 흉쇄혈근이 굳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굳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쭉 당겨줬죠. 이렇게 손을 당기면서 턱을 당기고, 손을 당기면서 턱을 당기고, 손을 당기면 턱을 당기고, 이러면 이 흉쇄혈근 여기에 스트레스가 안 받으면 굳질 않거든요. 스트레스 없으면 굳어요. 화가 나서 이 근육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턱을 좌우로 이렇게 쭉 둘러주면 이 가슴이 굳는 것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보시고요. 턱도 운동해 주시고,
사람이 화가 나면 나에 관계없이 몸에 해롭습니다. 나에 관계없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막 부수고 깨고 하지만은 옛날에 웃으면 독이 와요. 그 TV 볼 때가 뭐 전화기도 던지고 TV도 던지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절 예쁩니다. 그냥 108배 절하고 나면 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절하거나 근데 그걸 술로 하면 큰일 납니다. 화날 때 술 드시면 압이 올라가서 뇌 혈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나실 땐 술을 잡수지 말고 물 드시고 기도하고 아니면 산책 가서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근경색으로 죽을 확률이 5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뿐다. 옛날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부잣집 딸내미가 바람 나가지고 어디 농촌 총각하고 장가는 이놈의 자식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연이란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좋다면 보내줘야 돼요. 그 부산의 한 법무사 자제분은 그 시집까지 장가가지 말라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하고 안 된다 다른 여자 하라 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식들이 자기가 뭐 하겠다 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사람의 마음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나도 그래 하라고 막아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지 할 거니까.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모님이나 아저씨들이 뭐 하고 싶다면 하시라고 아이고 하시라고 해야 되지. 그거 안 된다고 자꾸 해봐야 할 건데 그죠?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려도 노름판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요. 노름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거는 노름병은 절대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를 잘 관리 못하면 동맥류 파열이라든가 뇌졸중 죽을 확률이 6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절대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기도. 그처럼 물 한 잔 먹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머릿속을 젊게 유지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 아이고 좋다. 여보 아이고 오늘은 날씨 좋은데 우리 저 강가에 가서 뭐 맛있는 거 하나 사 먹고 올까? 그게 마음 긍정적인. 아이고 당신은 오늘 10대로 보이네. 이렇게 얼굴 좋은 말로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애기들 오면은 아이고 이쁜 것들 하고 이뻐해주고. 근데 애기 뛰어넘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이 화가 찼어. 시끄러 죽겠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화가 가득해요. 그런 분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아프거나 병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고 매일 건강하게 즐겁게 마음 항상 웃으면서 웃으면 건강해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웃으면서 미소 항상 가볍게 웃고 그래서 젊게 사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요거는 내 몸 내가 지킨다. 100세 건강주권, 50세 건강을 지키는 일국의 습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